창업 이론과 실무 6월 두 번째 주차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날씨가 요즘 무척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1박 2일로 그 전라남도 신안군에 그 음식점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좀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전라남도 신안이라고 혹시 알아요? 그 KTX로 이제 목포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그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요즘 이제 그 천사대교라는 다리가 개통이 돼서 4개의 큰 섬들이 이제 육지처럼 변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환경이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지역적인 이제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많은 이제 발전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들도 이제 왕래가 쉬워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몰랐던 천연 그 어떤 경관들, 뭐 해변이라든가 또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어떤 관광적인 요소들의 개발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신안군의 은혜를 받아서 그 현지에 이제 그 유망한 음식점들 10곳을 경영 진단 및 현장 컨설팅을 제가 그 아는 분들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느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굉장히 먼 데잖아요. 사실 우리가 도시 생활을 주로 해왔던 사람들이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거기서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만족도, 행복 지수는 그분들이 훨씬 높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그 다리가 개통이 되면서 뭐 주말에는 엄청난 매출이 올라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깜짝 놀랄 정도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거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자재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바다에서. 그러니까 물가도 싸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혹은 이런 건물을 올리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유망한 지역이 이제 신안군 그 천사대교가 개통이 된 그런 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장님들 10분 중에 이제 9분을 직접 인터뷰를 다 했는데, 어쨌든 그 앞으로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서비스라든가, 혹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경험이 많으신 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주민들이 만든 그 식당들도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음식점과 관련된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 한번 그 관련된 영상은 제가 바로 여기 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한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수업,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신안군이라는 곳 한번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한번 여행 삼아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고집 잡으신 전략과 익사이팅 전략. 자, 이게 이제 바로 고객 접점에서 고객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고객 접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 모델, 현재 여러분들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그 접점들을 어떻게 녹여놓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자부심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자재에 대한 자부심을 그 가게, 매장에다가, 그죠? 고객들이 잘 보이는 동선 안에다 보이게 한다든가, 혹은 직원들이 설명을 해주게 하는 거예요. 아, 저희 음식점은 신안에서 나오는 이런 식자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고 보여졌을 때 고객들은 이 매장에 대한 더 강한 로열티를 갖고 이 매장에 대한 어떤 팬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익사이팅 전략,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죠. 워낙 경쟁이 치열한 이런 산업 환경에서는 뭔가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근데 가장 거기에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직원이라는 거죠. 직원들이 보여주는 태도, 화법, 미소,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은 그 매장에 대한 즐거움을 얻는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전략이고요. 자, 세 번째 전략은 환원 전략입니다. 환원 전략. 아마 이제 많은 그 대기업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CJ라든가, 뭐 롯데라든가, 뭐 신세계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은 뭐 포인트 카드를 만들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죠? 재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재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적인 그 비타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GNC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트에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기도 한데, 뭐 전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그 매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GNC 매장에 이제 미스터 쇼핑을 직접 진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환원 전략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데 뭐 10%, 20%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에, 예를 들어서 뭐 어버이날이라든가 뭐 어떤 크리스마스라든가 뭔가 선물을 고객들이 할 그런 시즌이 되면 고객들에게 대해서 40%, 심지어는 50%까지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고객들은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되고, 그 비타민을 사거나 혹은 선물, 좀 더 광의의 선물을 구매할 때 기왕이면 GNC라는 매장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환원 전략이다. 자, 환원 전략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경쟁업체보다 저렴하다. 가격에 비해 서비스가 좋다. 양이 많다. 그죠? 양이 많아. 나만 특별히 양이 많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 매장을 더 자주 찾겠죠. 그러니까 그 매장에서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자주 오는 단골 고객들에게는 일반적인 고객들이 받는 서비스보다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죠?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됐을 때 고객들은 이 매장이 환원 전략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보람, 즐거움, 또 기쁨, 이런 걸 느끼겠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은 낮아지고 제품의 질은 올라간다. 뭐 이상적이죠? 가격은 낮아지고 제품의 질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동에 대해서 대응이 빠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가격, 원가가 상승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원가가 떨어졌을 때는 사실 잘 내리지는 않아요. 그럴 때 좀 가격을 이렇게 낮추는 전략. 이것도 환원 전략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가성비와 밀착된 거예요. 가성비와. 자, 이 가격으로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환원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학생분들이 저한테 비즈니스 모델을 보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에서 환원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포인트 카드에 의한 환원율이 높다. 싼 것이 비지떡이 아니다. 그 다음에 원가를 삭감을 통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 항상 색다른 선전 방식을 채택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환원 전략과 익사이팅 전략을
같이 결합해서 만들면 굉장히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환원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모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번째 전략은 바로 요즘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용되는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온리유 전략입니다. 자, 온리유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리유 전략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단골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고객에게 기본적인 그죠? 이메일이라든가 혹은 뭐 연락처 같은 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미스터 쇼핑을 하다 보면 항상 직원들이 클로징 할 때, 그러니까 마무리를 할 때 고객들에게 제안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혹시 고객님 저희가 새로운 신상품 정보가 들어오거나 혹은 고객님이 찾고자 하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거나 혹은 저희가 특정 시기에 세일을 하게 될 때 고객님들에게 연락을 좀 취하고 싶은데 혹시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하고 고객 카드를 작성하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온리유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정보를 파악한다. 그러나 이제 요즘처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이 된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걸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안면 인식 기술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안면 인식 기술. 그래서 고객이 이제 CC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매장에. 그래서 고객이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식률이 높아집니다. 뭐 남녀, 성별, 연령대, 그 다음에 웃는 표정,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 접점에서 직원과 대화했던 뭐 특징적인 것들을 그 메모를 딱 해놓으면, 그죠? 기록을 해놓으면 그 고객이 재방문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모니터 화면에 딱 뜨겠죠. 지난번에 왕돈가스를 먹었고 음료는 사이다를 먹었던 고객이다라는 정보가 딱 뜰 겁니다. 혹은 지난번에 아이들과 함께 온 고객이다. 뭐 이런 이제 그 특징적인 이제 그 메모가 많이 뜬다면 그 고객에게 주문을 받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원이. 혹시 지난번에 드셨던 왕돈가스는 맛있었습니까? 라고 깜짝 놀랄 거죠. 오늘은 애기 안 데리고 오셨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고객이 깜짝 놀랄 정도로의 뭐 너무 소름 끼치도록 놀라게 하면 안 되고 뭔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의 전략이 바로 온리 전략이다. 그래서 온리 전략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 일단 개별 대응한다는 거죠. 각각의 고객에 대해서 개별 대응한다. 그래서 고객의 취미, 기호,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매장 같은 경우 서비스를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손님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호칭을 한다는 거예요. 김 사장님 이런 식으로, 뭐 민 사장님, 뭐 최 사장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게 이제 개별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나는 온리 전략을 매장에서 혹은 내 서비스 전략으로 포함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좀 잘 매장의 체크리스트에 녹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그 매장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다점포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가 될 수도 있죠. 혹은 뭐 직영점을 두세 개 냈을 때 나는 온리 전략이 굉장히 필요해. 그래서 고객의 정보를 꼭 수집할 거야. 그랬을 때 체크리스트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자, 직원이 고객에게 고객 카드를 만들려고 제안을 하는지 그걸 이 체크리스트가 없으면요 절대로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나 혹은 우리 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온리 전략이 매장을 통해서는 전혀 발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이 접점에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지고 이게 실행이 됐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매장,
지속 가능한 회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기초로 한 대응을 철저히 실현한다.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해력이 높다. 자, 뭐냐면 고객을 파악하니까 그 고객에 맞게끔 대응할 수가 있겠죠. 역시 잘하는 매장들은 고객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신속하게 전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꼭 매뉴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현장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비매뉴얼화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고 탄탄한 대응 시스템이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직 당신에게만을 강조한다.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바로 온리 전략입니다. 온리 전략.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 입장이 돼서 한번 우리 경희대학교 앞에 매장들 한번 쭉 다녀보셨어요? 다녀보셨겠죠? 그랬을 때 그 매장의 직원이나 그 매장의 사장님이 뭐 경영학과 누구 학생, 뭐 의상학과 누구 학생라고 호칭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자, 우리 매장들은 이 온리 전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온리 전략을 시행을 하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철저하게 매장에서 교육되고 실행이 됐을 때 바로 온리 전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전략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은요, 또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이 얘기는 포스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도 이 전략은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바로 네트워크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네트워크 전략 하면 생각나는 게 없나요? 바로 키 파트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워왔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있던 키 파트너 전략이 바로 이 전략이에요. 자, 다 이게 연결이 되고 있죠? 자, 키 파트너. 자, 키 파트너 전략의 키워드는 제휴한다는 겁니다. 제휴. 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제휴 파트너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들이 나와 제휴를 할까요? 제휴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제휴 파트너는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있는 다른 그죠? 가치 제안이나 채널이나 혹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을 좀 더 강화시키고 차별화할 수 있는 제휴 파트너는 누가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해서 우리 고객 경험 마케팅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제휴한다. 네트워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휴한다. 근데 제휴를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되게 보면 이제 주변에 그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휴를 할 줄 모르더라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숍이 있어요. 동네 조그만 개인 커피숍이야.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부대찌개 전문점이 있어. 그럼 도사장님이 제휴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죠? 자, 부대찌개를 먹고 커피 매장을 이용하면 뭔가 혜택을 주고, 혹은 커피 매장을 이용한 고객이 어떻게 해요? 커피 매장을 이용한 고객이 우리 경희대학교 부대찌개 매장을 가면 혜택을 주는 이런 식으로 서로 상생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은 미용실이라도 제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 업종과도 제휴가 가능하다. 물론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죠. 뭐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플레이스, 그죠? 뭐 지금 핫한 SNS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바로 네트워크 전략의 키워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제대로 이용해야 돼요. 요번에 이제 저희가 신한분 음식점들, 사장님들 컨설팅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 중에 9개 매장을 제가 이제 만나봤고, 그 중에 1개 매장만 거의 완벽하게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도 걱정 안 하네, 그런 매장은. 그리고 여름에는 뭐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운동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버스가 글쎄요, 한 10대 이상 대형 버스로 충분히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매장이에요. 근데 그 사장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야말로 네이버에 블로그가 100개가 넘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한 맛집, 뭐 신한 횟집, 뭐 이렇지만 그 매장이 거의 랭킹 1위, 2위예요. 자, 이 사장님은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다만 좀 부족한 거는 네이버 플레이스의 그 음식 사진과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보강이 된다면 벌써 핫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바로 인터넷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튜브를 잘 활용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해결 방법을 구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뭐 외부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정부 기관도 있을 수 있겠죠. 지자체 기관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교 제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외부에서 찾는 것도 바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연계한다. 그래서 연계하고 포인트 카드를 공동 운영한다. 포인트 카드를 공동 운영한다. 한때 좀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래서 잘 안 됐어요. 한국에서 한때 뭐 포인트 카드를 운영한다. 근데 워낙 요즘은 뭐 이제 다른 강력한 채널들이 그죠? 많이 생기고 있고 뭐 배민이라든가 뭐 그죠? 그 다양한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어쨌든 그거라도 잘 이용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또 협찬할 수도 있겠죠. 협찬.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주 고객층이야. 그런 들 이제 협찬을 통해서 뭔가 우리 매장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네트워크 전략, 온리유 전략,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학습을 하신 분들은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차별적인 마케팅, 지속 가능한 마케팅, 우리가 창업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을 확보를 하고 지속 가능할까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온리유 전략과 네트워크 전략. 그러니까 8개 전략 중 많이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런 온리유 전략과 네트워크 전략은 우리 대표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용할 줄을 알아야 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전략은 이제 고객을 패러로 만드는 마케팅이에요. 자, 이걸 왜 학습을 합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치 제안을 할 수 있게. 그죠? 자, 오감을 활용하는 겁니다. 오감. 그래서 손으로 만지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시식하게 하는 거죠. 시식.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시식 코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시식을 하다가 구매도 하겠죠. 그들이 왜 계속 할까요? 시식을 통해서 구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시식을 안 하면요, 아무래도 구매율이 떨어질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전략이 오감 전략입니다. 한 우리나라의 사례는 아니지만 어떤 일본의 그 한 음식점은요, 그 이벤트를 하는데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밥을 맛있게 줘. 좋은 쌀로, 그죠? 그리고 딱 특정 시간에 갓 지은 밥을 고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조금씩. 자, 그러면 그 밥을 먹은 고객들은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이 매장에 대해서 남게 됩니다. 이게 무슨 전략이다? 오감 전략이에요. 자, 이런 전략을 하는데 기억나시죠? 스타벅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스타벅스 특정 시간에 가면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그 음식, 그죠? 베이커리를 조금씩 나눠주죠. 네, 이게 바로 오감 전략이에요. 시식하게 한다. 근데 이 전략은 이런 외식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도 해요. 미용실에서도 하잖아요, 여러분. 미용실. 그 미용실 같은 어떤 대형 그 프랜차이즈 대형 미용실 같은 데도 이 오감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재활용, 그죠? 이런 것들을 특정 시기에 고객들에게 쫙 나눠줘요. 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과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매장과의 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우리 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내가 굉장히 배고팠어. 뭐 헝그리였단 말이야. 배고팠어. 그랬을 때 그 직원이 가져다 준 아주 달콤한 그 맛있는 빵을 먹었을 때 어떨까요? 이야, 여기 너무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감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냄새를 맡게 일부러 좋은 냄새 같은. 자, 이거 뭐예요? 향기. 그죠? 향기 마케팅. 여러분 백화점 우리 1층 코너에 가면 그 화장품 쫙 있잖아요. 네, 화장품. 특히 향수를 파는 매장들이 많아요. 그걸 느끼셨죠, 여러분들? 물론 요즘 이제 약간 트렌드가 변하긴 했지만 근데 그런 데를 쫙 가다 보면
굉장히 좋은, 아주 막 그 좋은 향을 맡게 돼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약간, 기분이 약간 들뜨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구매와 관련된 그런 욕망이 생긴답니다. 그게 무슨 마케팅? 향기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향기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감성을 열어주는 전략을 합니다. 향기 마케팅이죠. 그 다음에 동영상을 활용하기도 하고 사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무슨 마케팅이에요? 오감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최근에 생긴 이제 변화들 중에 하나는, 그죠? 뭐 그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어떤 식자재에 관한 이제 식자재에 대한 그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 향토, 농가, 우수 와 이제 제휴를 해서 사진을 붙여놓는 거예요. 자, 충주에 김만철 농부가 지은 고추, 그죠? 제주도에 김순희 농부가 지은 오이와 당근. 자, 사진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도 찍어서 올려봐요. 무슨 전략이에요? 오감 전략이에요. 자, 이랬을 때는 네트워크 전략과 오감 전략이 같이 융합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네트워크 전략과 오감 전략을 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매장,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 안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매장 안에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을 보여주는 포스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 이제 그 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컨셉이라면, 카페를 운영하는, 그죠?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데도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이나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연출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소홀히 하는 접점이 바로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러나 이 오감 전략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나 그 매장에서는 심지어는 화장실에조차도 뭐를 해요? 화장실에조차도 그들이 추구하는 감성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음악을, 그죠? 끊이지 않게 틀어줘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일본의 어떤 매장들을 가다 보면 무슨 재즈 음악이나 깐송 음악이 계속 나와요. 화장실에 있는 동안.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조명 연출을 딱 해갖고 분위기가 무슨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거를 이제 바로 오감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뭔가 텐션을 준다, 자극을 준다. 그래서 고객에게 어떤 뭔가 감성을 만들어주고 기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전략이 바로 오감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장의 이제 컨셉입니다. 컨셉. 그래서 아주 익사이팅한 요소와도 굉장히 익사이팅 전략과 이 오감 전략이 또 밀접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익사이팅 전략과 오감 전략의 만남.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이런 전략, 하나하나의 전략이 하나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그 전에 이제 그 유럽의 라트비아라는 그 리가라는 데를 제가 한번 시장조사 컨퍼런스를 간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개구리 테마야. 여러분 개구리 왕눈이라고 아시죠? 개구리 왕눈이. 야, 나는 개구리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개구리를 만화 캐릭터처럼 아주 그냥 잘 만들어놔서 공중에도 날아가는 개구리, 소녀 개구리, 소년 개구리, 아주 매장에 곳곳에 사진을 찍게끔 이런 테마를 만들었어요. 역시 그 매장에는 손님이 계속 이어집니다. 관광객, 또 현지 주민들. 이 테마가 있는, 그죠? 아주 테마가 구체적으로 접목이 되면서, 접점에 접목이 되면서 익사이팅한 느낌을 주는 전략까지 승화되는 그런 매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마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상상하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한다.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바로 오감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거와 관련된 제가 영상을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면 아주 그 유명한, 그죠? 오랜 전통의 베이커리, 에그타르트 오리지널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매장을 보시면서 오감 전략을 이 매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한번 같이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펜으로 만드는 전략, 바로 이제 시간 전략입니다. 시간. 그래서 타임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특정 시간대에 파격적인 할인을 하는 겁니다.
특정 시기 뭐 많이 하고 있죠, 유통업체들이. 그럼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11시 반서부터 12시까지 손님이 안 와. 12시에 막 빠글빠글해. 그러니까 막 손님이 웨이팅하다 보니까 그냥 가기도 하고 막 이래. 그래서 좀 더 고객들이, 우리는 다 준비를 했어요. 11시에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데, 고객들은 12시 돼서 오는 거야. 그걸 마냥 기다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11시 20분서부터 12시까지 입점이 된 고객들에게 되는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게 이제 바로 시간 전략입니다. 그렇죠? 뭐 가격으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추가 서비스를 통해서 혜택을 줄 수 있고, 뭐 포인트 카드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감 전략입니다. 아니, 시간 전략입니다. 시간 전략이죠. 그래서 시간적, 기간을 한정해서 하는 거예요. 혹은 이럴 수도 있죠. 1시 반서부터 3시까지는 우리가 직원들도 다 월급이 주고 있고, 그죠? 전기세 나가고 뭐 다 나가는데, 에어컨비 나가는데 손님이 없어. 근데 1시 반서부터 3시까지는 진짜 매출이 올라가야 돼. 1회전이 돌아가야 돼. 뭐 이런 절박한 상황이었을 때는 1시부터 3시까지 파격적인 혜택을 하는 거예요. 파격적으로. 그래서 비빔밥 전문점이다. 우리 부대찌개가 있으니까 부대찌개 전문점이다. 그럼 이제 8,000원 받는 거를, 여러분, 8,000원 받는 가격을 뭐 5,000원에 하는 거, 5,000원. 그래서 회전이 되고, 그죠? 그러면 손해는 아닐 거예요. 왜? 어차피 나가는 인건비, 어차피 나가는 전기세, 에어컨비를 상쇄하고 조금의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가격을 선택해서 1시부터 3시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바로 시간 전략의 키워드다. 그래서 굉장히 알기 쉽게 해야 되고, 과감하게 해야 되고, 고객들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 되고, 시간이 단축이 돼서 한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응축된 서비스를. 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할 때는 모든 메뉴를 해서는 안 돼요. 자, 그 시간대에만 적용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10가지 메뉴를 파는데, 1시 반부터 3시, 에 10가지 메뉴를 다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두 가지 메뉴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냐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나, 그죠? 어떤 손익에 있어서 크게 손해를 안 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식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재고가 남기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메뉴를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어차피 버려야 된다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1시 반부터 3시까지 충분히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손님이 안 왔다고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파격적으로 하는 메뉴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서 낭비를 줄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거는 외식업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체험 마사지라는 미국에서 들어온 비즈니스 모델 중에 체험 마사지 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10분에 9,000원. 그죠?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 딱 10분,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옷을 다 벗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가운만 입고 바로 체어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이런 체어 마사지라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무슨 전략이다? 시간 전략입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 주점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5시부터 7시까지는 예를 들어서 맥주가 공짜.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맥주가 공짜. 5시부터 7시까지.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주는 시켜 먹어야지. 안주는 시켜 먹어야지. 그래서 손님들이 만약에 입점이 되고 매장이 돌아간다. 단체 손님들이 유치가 된다 그러면 결코 손해가 아닐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전략이다? 바로 시간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전략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온리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정 고객들이 5시에 오시면 이런 혜택을 주겠습니다. 또 이 시간 전략과 익사이팅 전략. 그래서 5시부터 7시까지 오는 고객들에게는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결합해서 쓸 수 있는 전략이 바로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전략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미스터 쇼핑 마케팅 전략,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의 캔버스에 좀 더 보강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근본 강의 내용을 좀 참고로 하셔서 좀 더 보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말고사 내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고객 접점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이 아직 좀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이제 판매 매장에 대한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접점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누구의 시선에서 만들었냐면 바로 고객이 평가하는 시선으로 만든 겁니다. 미스터 쇼핑을 도입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러분들의 매장을 고객들이 평가를 했을 때 어떤 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할까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체크리스트의 기준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의뢰를 해서, 그래서 아멘 고객에게 의뢰를 해서 우리의 매장을 평가를 해주세요. 근데 어떤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체크리스트는 바로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고객의 여정을 접점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는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을 고객들이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30개 항목을 만들어 달라는 게 바로 이번에 기말고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과제 제출은 기말고사 당일 한해서 받겠습니다. 그날까지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해주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기말고사는 기말고사 당일날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이제 마지막 파트는 체크리스트의 부분인데 한 판매 매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 매장은 물론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했겠죠. 어떻게 조사를 했을까요? 고객과 그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연구원이 같이 고객 접점을 하나하나씩 파악을 하는 것을 먼저 했을 거예요. 파악을. 직접 매장에 갈 수도 있고 또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이 판매 매장의 접점은 바로 전화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 응대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이제 체크리스트의 항목은 전화를 했을 때, 그죠?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신속하게 전화를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화벨이 4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를 했는데 내가 예약을 하기 위해서 혹은 뭔가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기분 나쁘죠? 저기 가게 문 닫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4번 울리기 전에 받았고, 만약 4번 이상에서 받았을 때 그 상대방이 사과를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멘트를 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2점 척도로 평가를 해요. yes, no 혹은 해당 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자기 소속을 정확하게 밝혔는지, 그죠? 저희가 이제 포르쉐 같은 데를 매장을 하고 있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 이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포르쉐 용산지점 민유식 사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까지 이렇게 멘트를 해요. 자, 이런 멘트를 했는지를 고객 입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통화가 끝났을 때 직원이 먼저 끊거나, 그죠?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전화 끊으면서 감사해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는지를 또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고 참을성 있게 전화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전화하면서 직원이 어떤 그런 따뜻한 미소라든가 따뜻한 어떤 이런 친절한 게 전달이 됐는지, 혹은 어떤 경우는 기분 나쁘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예약을 하려고 그러다가 예약을 안 하죠. 이런 경우가 높았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전화 응대와 관련된 판매 마장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장에 관한 체크리스트예요. 그죠? 관리 상태라고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들어갔을 때 매장 입구 및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럭셔리 매장이다 보니까 매장 같은데 외부에 이렇게 조명으로 그죠? 시계라든가 뭐 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명이 쫙 비치면서 이렇게 연출을 하죠.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뭐 제품이 없다 그러면 노로 평가를 하거나 혹은 돼 있긴 돼 있는데 그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 가격과 진열대의 가격 표시가 동일한지, 상품들이 잘 조명을 받고 있는지, 또 진열대 상품들은 풍성하게 진열이 되어 있는지, 또 유통기한 순서대로 상품이 진열이 되고 있는지, 관련 상품을 한 곳에서 매대를 관리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럭셔리 매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식품 판매 매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 체크리스트 갖고 고객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을 고객이 평가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관리 상태. 요거는 이제 어떤 브랜드의 그 체크리스트냐면, 바로 이제 생협 같은데. 생협 아시죠? 생협.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산자. 그죠? 생산지, 생산연월일, 유통기한이 보기 쉽게 표기되어 있는지.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찜찜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격 표시 및 매대 부착밀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있고, 매장 안에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고객들이 지나가는 뭐 동선에 쌓여 있다든가, 뭐 보기 쉽게 쌓여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제 이런 거를 체크리스트로 고객이 평가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걸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대 및 계산대 주변은 보기 좋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되게 이제 매대 관리는 잘 되어 있는데, 간혹 보면 이제 그 계산대 주변이 아주 뭐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고 덧지적지하게 먼지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냉동고는 깨끗한지, 그죠? 식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어 있겠죠.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나 신선도가 떨어진 상품이 진열되고 있지는 않는지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딱 오시겠죠? 왜 이 생협 같은 이런 판매 매장은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지킬까요? 왜 아메 고객, 미스터 샤파를 보내서 이 매장들을 평가하게 할까요? 자, 이게 안 지켜지면 그 매장뿐만 아니라 전체 브랜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생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매장이 제품들을 뭐 판매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속여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이게 한번 소비자들에게 맘카페 같은 데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리 상태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카테고리를 따로 뽑아놨어요.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카테고리를. 그래서 직원이 인사를 하는지, 그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인사할 때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했는지, 직원을 찾았을 때 직원이 즉시 응대를 했는지, 직원 복장에 이름표 이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 용모가 단정했는지. 자, 용모라는 거는 이런 거죠. 뭐 너무 화장 같은 거를 짙게 하지 않게끔 뭐 여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하게 하고, 직원이 고객의 말에 주의 깊게 듣고 있는지,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 항목에 넣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공유해드린 강의 안에 이 뒤에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할 겁니다. 자,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는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고, 이 체크리스트는 어떤 거냐면 고객이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총 30개 문항을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내용과 보내드린 그런 교환을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는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에 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한은 시험 당일입니다.
아시겠죠? 시험 당일에 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또 장마가 온다 하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